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6도를 넘어서는 등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 없는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탈북단체들이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 지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된 가운데 도내에선 최근 3주 연속 토요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춘천 등 일부 지역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6.5도, 춘천 36.4도, 양구 36.1도, 홍천 35.7도, 인제 35.1도, 철원 33.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춘천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기록입니다. 춘천 기상대는 강한 햇볕과 며칠째 맑은 날이 지속돼 열이 누적됐고 바람이 적게 불어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하루였는데요. 폭염 속에 취약계층은 마땅히 더위를 식힐 곳이 없어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은 넉 달째 운영이 중단됐고 장애인 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된 집들이 모여있는 춘천의 한 시골 마을. 내리쬐는 햇볕에 골목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독거 노인들. 불볕 더위에 다니기도 힘들어 한 칸짜리 방에서 선풍기에 의지해 하루를 보냅니다. 땀도 많이 나시고. 아이 땀 말도 안 돼.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늙으니까 이제는 사방 아프고 기운이 없어. 여름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찾던 경로당은 코로나19로 벌써 4달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경로당을 운영해달라고 토로합니다. 갇혀가지고 죽을 맛이야.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개방을 해줘야 돼요. 와가지고 여리는 사람 보내고. 그나마 갈 곳은 문을 연 무더위 쉼터뿐인데 지하 상가와 은행 등 대부분 실내 다중이용 시설이라 바이러스 전파가 걱정입니다. 사람 적지요. 평소에 그전에 뭐 작년만 해도 여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무더위 쉼터마저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의지할 곳은 나무 그늘뿐. 장애인 복지시설도 코로나19로 대부분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부복지원에서 식사도 하고 또 뭐 동아리 각자 다 하는데 문 닫는 바람에 갈 데가 없죠. 특히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돼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가정 방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서 지역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지난 2018년에는 온열 질환으로 강원도에서만 4명이 숨졌는데 모두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6.25 70주년 기념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이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해 보안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지역 5개 군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양구군. 최전방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찰이 24시간 배치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관련해서 검문 검색 있으니 혹시 협조 가능하실까요? 강원도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을 중심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대북전단이 한 번도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고성 대진항에서 쌀이 든 페트병 1000개를 물에 띄어 보내는 행사가 추진됐다가 경찰의 저지로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을 전후로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는 소식에 이곳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접경 지역 마을마다 대북 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전단지가 뿌려져서 저 산에 막 그 풍선 전단지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요새 들어와서 하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공고했습니다. 만약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북측의 거기에 따른 행동, 특히 2014년도에 총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전후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진단을 둘러싼 의사들의 대립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와 진단을 내린 나머지 병원들의 관점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기약 없는 싸움 속에 노동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7년가량 일해온 권영욱 씨는 지난 2018년 일을 하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에 양쪽 어깨에 이상을 발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결과 오른쪽은 산재로 인정됐지만 왼쪽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권 씨가 제출한 병의 증상이 왼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사에서 자문을 맡았던 공단 측 의사는 신청한 병 대신 다른 병증이 왼쪽 어깨에 있다고 소견서에 적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병증 역시 산재로 인정되지만 신청한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권 씨는 다른 병명이 있을 가능성을 진료받았던 병원들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면박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갖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진단서를 줘달라면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에 비해서 진단서를 더 주고 싶다. 근데 이걸 갖고 명충석이니 보인다 안 보인다. 배정문제 파일이 많네. 진료를 받은 병원과 심사를 맡은 위원회의 병명이 엇갈리면서 2년 동안 2번이나 산재 심사에서 탈락한 권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억울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3번째 신청을 권유합니다. 다시 제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검토를 또 할 거거든요. 그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해서 만약에 내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번 심사에서는 이전과 다른 자문 의사들이 또 다른 병명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자존심 싸움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삶은 억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 무릉계곡은 지난 1977년에 국민관광지 1호로 개방된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무릉반석과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등산로만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등산길이 개설돼 다음 달 개방됩니다. 김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릉계곡 매표소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돌계단이 보입니다. 동해시가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배틀바위 등산로 입구입니다. 배틀바위까지는 왕복으로 1.8km로 경사가 심한 구간은 완만한 길을 만들고 돌계단과 나무계단이 설치됐습니다. 무릉계곡 입구에서부터 배틀바위까지는 1시간가량이 걸립니다. 무릉계곡이 관광지로 개방된 지 40여 년 만에 추가로 등산로가 개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위는 비단을 짜는 배틀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상에서는 동쪽으로 멀리 동해안이 보이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무릉계곡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배틀바위에서 비단을 세 필 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 올라왔는데 이제 밑에서 보기에 바늘 구멍이 있는 그 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걸 보고 배틀바위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전설이 생각나면서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릉계곡 일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는데 지난해 산림청과 동해시가
친환경적으로 산림구역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등산로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배틀바위에서 두타산성과 수도골, 박달령까지 무릉계곡 남쪽 능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이야기가 있는 길,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노선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계곡 배틀바위 등산로는 현재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개월이 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최근 3주 연속 토요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는 4개월 동안 62명이며 원주가 23명, 춘천과 철원 각각 10명, 강릉 8명 등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안산 26번째 확진자가 강사로 왔던 원주 보험사 강의에 참석한 2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에서는 3주 연속 토요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진상규명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캠프페이지에 대한 국방부의 조속한 책임을 촉구하고 재조사와 재정화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춘천시 의원 7명이 소속돼 앞으로 재조사와 정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예정된 복합시민공원 조성 과정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춘천국제레저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대회로 변경돼 개최됩니다. 춘천레저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바꾸고 8월 29일부터 2주일 동안 규모를 줄이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분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저 경기대회는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박 캠핑 대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평화 통일을 위한 백인 네트워킹 행사가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 지역 9개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통일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데 남과 북이 협력하기로 했다며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춘천 지역 단체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지방통계지청 등 7개 기관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원경제분석협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산업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분석협업추진단은 지역 경제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강원도 맞춤형 경제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이 내일 춘천에 문을 엽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은 춘천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에 2,1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은 창작자들을 위한 아이디어 카페와 예비 초기 창업자 입주 공간 등 창업을 돕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춘천시가 도로를 개설한 이후 남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미세먼지 흡착률이 높은 둥근 소나무를 퇴계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앞 대로변 중앙 분리대에 심고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또 공지천 사거리에서 평화공원 사거리 구간 중앙 분리대에 소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춘천시는 도로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으면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세균병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과 가지거문 마른병 등 과수세균병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 상황실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